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주 후반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반등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주말 동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장 초반부터 양시장 모두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돌아와야지만 우리 시장에 큰 자금이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좀 강하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그런 여건이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까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큰 상황은 맞습니다. 변동성이 큰 상황은 맞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유가도 미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상품 시장에서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미증시 기준으로는 빅스라고 하는 그 공포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일 아닐 거야라고 치부하기에는 지금 이제 이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반등도 좀 빠르게 해주고 밀릴 때 또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락할 때 낙폭이 큰 게 훨씬 더 체감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우리가 이것을 별거 아닐 거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야라고 치부하기에는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미국의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 그 수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여기가 무조건 최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10월 달부터 공매도가 줄어드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 중순인데 10월부터 이제 11월, 12월 달까지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동안 시장을 많이 이끌어 왔었다가 최근 반년 정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불안정하지만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에 대한 선택을 잘 하신다면 그래도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는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불안정한 정세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이 그렇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부터 2주 안에 우리나라 증시가 저점대는 잡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저점대는 조만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점대가 나오게 된다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이제 선별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좋았었던 분위기죠. 반등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선 눌림목이 좀 나오더라도 저점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계단식 우상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일단 좀 불안정해졌죠. 그래서 오늘 좀 불안정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지수 자체가 저점을 찍고 이제 무조건 반등한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저점대인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라든지 내 상황에 맞게 현재 시장을 좀 판단하시고 파악하셔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또 빠지고 있는 만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진 않아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율호 먼저 보겠습니다. 무선 데이터 서비스 기술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2%대 하락률을 2시 30분 기준으로 보여줬는데 지금은 하한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1,975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시장에서 하락률은 15%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24,5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리콘툴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13%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8,82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푸른 기술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치과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던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3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11% 넘게 빠지면서 9,0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코덱을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5%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1,816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필에너지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풀린 건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물량은 어느 정도나 나오게 될까 해요? 네,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나 장비나 모든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사업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낙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다라는 거죠. 보호 예수 물량이라는 것은 상장되고 나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매도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 총 발행 주식수에서 약 14% 정도의 물량이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주식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100만 주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다음에 보호예수가 풀리는 것은 2024년도 1월 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기간 자체가 좀 남아있기는 한데 우리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말씀을 좀 더 드려보자면 지금 2대 주주가 삼성 SDI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셀 업체가 3개 있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 있을 텐데 관련돼서 이제 삼성 SDI가 2대 주주라는 것은 삼성 SDI에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이 필에너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은 그래도 이 필에너지라는 기업이 오늘은 강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향후 흐름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자체가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덜 밀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가 신규 상장주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지금 이 필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상장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레싱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가게를 처음에 개업할 때도 굉장히 멋지게 꾸며놓고 개업을 하는 것처럼 신규 상장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드레싱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좀 더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상장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필에너지처럼 보호예수 물량까지 풀리게 되면 그 약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필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인지하시고 신규 상장주들은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체크를 해봐야겠구나, 이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에너지 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빠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전 일단 뭐 차트적인 흐름에서는 좀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필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알아보기 전에 속보가 좀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가자 남부에서 16일 9시부터 휴전을 할 것이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속보도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일단 필에너지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필에너지 같은 경우 일단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잘라내고서 재접근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서 버티면 오히려 한번 잘라냈다가 재매수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현재 주가 흐름에서 23,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 그러니까 손절가는 2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8,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에너지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가격 전략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손절 라인 23,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목표 주가는 28,500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에스코넥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100만 주 가까이 매물 폭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사우디에서의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호재성 이슈는 또 없을까요? 네, 스코넥 같은 경우는 앞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거나 중국이나 애플에서 휴대폰을 내놓을 때마다 조금씩 이슈가 되는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우디라고 하면 크게 봤을 때 네옴시티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 기업들이 있고, 또 이제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옴시티 쪽은 사실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데, 우리가 업종으로 보자면 크게 봤을 때 이제 건설 쪽이 있고 건설이 아닌 쪽이 있는데,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건설 쪽은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올해 들어서 사우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사우디 정부와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10조 규모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이 에스코넥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할 때만 하더라도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상황인데 방금 전에 뭐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그 속보가 도움이 됐는지 사우디 쪽에서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지금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데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중동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약세가 펼쳐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팔레스타인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뭐 전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뭐 키플레이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대립을 하게 되면 이란과 사우디도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확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우디 쪽에 진출을 하고 있고 사우디 내에서의 사업 차질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었던 에스코넥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방금 전에 그런 속보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한번 지금 주가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은 저는 에스코넥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는 이 기업의 성장 가치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언제쯤 잡힐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장 4분기 때 잡힐 것이다. 2024년도 1분기에 잡힐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테마주 같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시장에서는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을 테마성 기업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오늘 아랫꼬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대금도 크지 않았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매매를 해본다면 현재 상황은 저는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스코넥 기업의 가치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에스코넥은 제가 지금 HTS를 보질 못해가지고 지금 아랫꼬리가 어느 정도 달려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많이 반등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부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근데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상승할 때 나왔었던 만큼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어느 정도 휴전이 되고 이 내용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면 이 역시 굉장히 큰 호재로 이 에스코넥에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너무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종목이라도 부담이 되겠지만 적정 수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버티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상승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1,65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코넥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7%대까지도 밀리던 주가는 지금 2%대 하락까지도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목표 주가는 2,000원, 손절 라인 1,65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실리콘투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인데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최근에 좀 우상향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하고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이 종목의 실적은 또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올해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 쪽에서의 유커가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주가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우리가 정확히 따져보자면 이제 화장품 유통무역 뭐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뭐 매출액도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오늘 최근 1년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이제 실리콘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매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때 한 번 더 공략해 보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진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모멘텀 자체가 조금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관심이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전쟁 쪽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상승폭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두 번째 중국발 모멘텀이 어느 정도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수익이 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분들은 조금씩 수익을 챙기는 관점으로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제가 9월 중순에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상승하거나 조금 더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밀리기 시작한다면 낙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투 지금 더 밀리게 된다면 낙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일단 수익 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보다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실리콘투에 대해서는 도망가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지난달 25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지금 고가 기준으로 2%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계속 가져가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계속 가져가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시점이 추석 전쯤이었어요. 네. 추석 이후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된다면 특히 면세 쪽에서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추석 이후에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소멸로 되고 그리고 선 반영이 되면서 네. 주가의 차익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의 증시 영향도 있고 그런 영향도 있긴 하지만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중국 소비재, 특히 중국 소비재 내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중국이 모멘텀을 제외하고서라도 뭐 일본이라든지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좀 여행을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면세 제품을 사고 그걸 통해서 환급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중국의 모멘텀이 거의 없었다면 3분기부터서는 중국인이 붙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 실적 같은 경우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면세 같은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기대하면서 오히려 지금 주가에 조정세가 나오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볼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주가가 저점일 때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지난달 18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4.31%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 가져가 봐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안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의 모양을 한번 볼 때도 네.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시장 흔들리면서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일정 라인대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뭐 3분기, 4분기 실적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내년 실적도 좋을 섹터, 대표적인 섹터 중 하나가 변압기 섹터입니다. 네. 변압기 같은 경우도 좀 증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산업 자체가 지금 슈퍼사이클 초입 구간입니다. 기존에 그동안 변압기 산업이 가장 좋았던 때가 2000년대 초반이고 다시 한번 좋아지려고 하는 게 2022년, 2023년이기 때문에 지금 부터 좋아지려고 막 시동을 걸려는 라인대. 그렇다면 지금 영업이익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더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수출 단가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초고용량 변압기 같은 경우는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 P단에서도 잡고 있고 Q단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Q단에서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변압기 PPI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변압기 단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눌릴 때마다 계속 담아야 하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켜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 12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적 효과 기대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습니다.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일 것 같아요. 뭐 컨센서스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지금 바로 또 떠오르는 거는 뭐 반도체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또 자동차, 뭐 기계, 또 에너지 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안에 좀 답이 있을까요? 에너지랑도 네. 조금 더 가면 연결이 되어 있을 것 조금 더 가야 같은데 하네요. 네. 한 차례 더 가야 합니다. 제가 한 끗 차로 약간 놓친 것 한 같은데. 네. 에너지, 친환경 이런 네. 쪽이랑 연관되어 있는 쪽인데 실제로 뭐 친환경도 그렇고 좀 연결되어 있는 쪽이 조선 쪽. 네. 조선 쪽이 뭐 상반기 동안 그동안 계속 랠리를 달리다가 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씩 주춤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3분기 실적이 시즌이
된 만큼 3분기 호실적을 낼 섹터, 호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군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굉장히 빅3 조선 쪽이 있잖아요. 네. 2분기 몇몇 기업들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 아직 흑자 전환을 못했어요. 네. 적자였는데 하나오션조차도 이제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로 조선 섹터 실적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조선주가 좀 움직이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주가 실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신조선가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여전히 높은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 13 정도 상승한 약 8% 정도인데 네. 상승한 175를 기록을 하고 있고,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선 쪽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한번 수주를 받으면 그때 수주를 받고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약 3-4번에 걸쳐서 받는데 21년도에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았는데 3-4번에 걸쳐서 돈이 입금이 되는 방식. 거기다가 배를 인도를 하면 그때 가장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인도를 하는 시점인 하반기부터 실적은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선 섹터가 실적을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도 지금 실적인데 앞으로 지금 조선업계에 흐르는 방향을 봤을 때 네. 친환경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가 좀 이산화탄소 규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IMO에서 이산화탄소 규제량을 계속해서 점점 더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7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정도, 70% 정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 세계 조선 쪽에서의 흐름은 그냥 선박이 아니라 친환경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네. 이런 쪽으로 방향이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친환경 선박, LNG 선박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어서 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 섹터를 봤을 때 지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네.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방향을 봤을 때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구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조선 섹터는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선 섹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섹터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조선 섹터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대다수의 조선 섹터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조선 섹터를 봤을 때 가장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었어요. 네.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도 조선 섹터가 그동안 약 2달 동안 쉬어간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삼성중공업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조선 섹터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삼성중공업이기도 했어요. 네. 삼성중공업이 작년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내년부터 실적 흑자 전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다시 한번 조선주에 대한 색깔이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실적도 흑자 전환을 연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컨센을 약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긴 한데 매출적인 단을 보면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금액이 나왔을 때 컨센보다 하회를 했지만 앞으로 그때 컨센보다 하회한 실적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오히려 지금 실적 3분기 실적 이렇게 나왔어. 하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은 더 좋아질 거야라고 반응을 하면 주가는 더 오르기 마련이고. 컨센 대비했을 때 좀 매출이 잘 안 나왔네. 우리 눈높이보단 살짝 안 나왔잖아. 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 조금 더 부진한 거고.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선주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좀 변동폭이 좀 작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조선 섹터만한 기업이 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삼성중공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카타르 2차 발주에 대한 죄송합니다. 네. 규모 자체가 약 12조 원 규모인데 관련했을 때 지금 협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막바지 협상을 돌입했다. 그렇다면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카타르 모멘텀 그러니까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조선주 관심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려는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도 좋긴 한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7,500원 라인대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8,600원 라인대인데 저는 이 라인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고 있고 전 전고점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진 않아요. 특히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국채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체크를 해야 하는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 1차 목표가는 8,6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7,000원대를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한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7,000원 라인대는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삼성중공업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양상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낙폭을 키워갔지만 그 와중에 속보로 전해진 휴전 소식 덕분인지 지수가 조금 되돌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44%의 약세를 보이면서 2,445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속보가 나온 이후로 꽤나 많이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9%의 약세를 아직까지 보이고는 있습니다. 810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전해드릴 때와는 조금 다르게 기관까지 매도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기관은 25억 원 정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 거의 2,0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 많이 2,0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다시 또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각각 500억 원, 800억 원 규모로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많이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후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완화가 되는 모습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여전히 상승 종목수 자체는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슈가 좀 휴전에 대한 일시적인 휴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그동안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던 테마주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그리고 곡물 이런 쪽에 대해서는 차익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수급이 붙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더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후로 갈수록
좀 여전히 수급을 받치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우리 시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요지 중 하나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거의 15거래, 16거래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선물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크게 아직까지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이 좀 적다.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앞서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1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률 자체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약세로 우리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통신 업종에서는 0.67%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업과 종이 목재 업종이 강보합권 내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종목은 하락세를 보였고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업종이 그래도 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건설과 종이 목재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증시 악재성 이슈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증시 악재 속에서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매매를 멈추는 것도 전략이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탁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께서는 외국인 수급 변동 섹터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트레이딩을 한다면 방망이를 짧게 잡자고 짚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다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네.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시장이 바닥을 다져주지 못하고 바닥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계속 약세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펀더멘털, 모멘텀을 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계속 가지고 있고 관망을 하는 흐름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적인 매매를 이용하시는 특히 데이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을 계속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다만 데이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기존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면 3거래일 정도는 갔습니다. 3, 4거래일 정도는 갔는데 지금 시장 전반적인 테마의 흐름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곡물 이런 쪽에 대해서만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방망이를 짧게 줄 필요는 있다는 점. 오늘 사례가 나왔다시피 이집트와 관련했을 때 일시적인 휴전 내용이 나오자마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이 갑자기 빠졌어요. 네. 그런 만큼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측 범위가 안에 없고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 플레이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면 내가 수익일 때 계속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 라인에 들어오면 방망이를 짧게 해서 빨리 수익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외인 수급 변동 섹터 비중 조절 필요라는 부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외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종목군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좀 계속 외국인이 상반기 때는 샀던 종목이 지금은 팔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 쪽에서도 특히 코스닥이 약세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네.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 계속
유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 국채 쪽으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글로벌 증시 자체에서 유동성이 부족한데 굳이 신흥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무리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거기다가 이번 주에 연준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매크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이번 주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10월 전반적인 내용으로 더 넓힌다면 10월은 증시를 뒤흔들 수 있을 만한 그렇다 할 이벤트가 없어요. 네. CPI도 끝났고 고용지표도 끝났고 10월은 FOMC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건 실적 모멘텀인데, 뉴스 쳐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3분기 실적 좋은 기업들, 실적 좋은 섹터가 좀 많지가 않다는 점. 네. 3개월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살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네. 그런 끌릴 만한 모멘텀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조금 더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 좋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실적 시즌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증시의 컬러가 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테마주를 하기 싫다면 실적주로 컬러가 바뀌는 그때를 대비해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 좋을 섹터 종목군들에 집중을 해서 그때는 이제 저점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의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저희가 내일장에서도 봐야 할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좀 오늘 고민이 많았어요. 들어오기 전에 바로 속보가 나오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우선 재건주, 뭐 GS 글로벌이라든지 SY 네. 속보가 나오게 되면서 이 종목군들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뛰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시적인 휴전이긴 한데 일시적인 휴전입니다. 내용들을 조금 더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 네. 이집트 통행을 재개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시적인 휴전이란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전쟁이 재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상군 투입이라든지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다시 한번 투입을 한다든지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일시적으로 휴전을 한 이유가 미국계 팔레스타인을 좀 탈출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도 네. 해석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끝에 갈수록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GS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낙폭이 좀 나오긴 했지만 관심을 아예 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고, 오히려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뉴스에 네. 따라서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좀 상방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뿐만 아니라 재건주까지도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 그리고 재건주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필에너지와 에스코넥 실리콘2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필에너지와 에스코넥에 대해서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아직은 기다릴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리콘2에 대해서는 도망가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종목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3분기 흑자 달성이 기대되는 만큼 공략해 봐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로는 재건과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